유튜버 남구 문화벨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골목 대장 최윤식 소장님과 이희걸 선배님을 모시고 남구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암동 소망마을 역시 항구에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육식을 금지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그 유구 사업이 발전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소들이 뭐 상당히 우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공출하기 전에 집화하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소막사 즉 그 우막 거기를 형성을 해놓고 배로 실어서 공출하기 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그 소고기를 처음 맛본 일본인이 그 소를 갑자기 좋아하게 돼서 얘기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게 역병 때문에 그 소를 수입을 해갔다 그거 반출을 해나갔다가 일본의 역병에 돌게 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소를 한 일시적으로 검역도 해야 될 테고. 검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마을이라고 들었고요. 이제 일제 시기에 소가 떠나고 나면 이제 또 6.25에 피난민들이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항구를 통해서 그래 된 게 아니고 피난민들이 와서 보니까 비어 있어서 잘 데가 없어. 그 가서 먼저 선점해가지고 자리 깔고 집을 만들어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피난민들이 와서 먼저 온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막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살만한 데를 다 찾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피난민들이 소막에 와서 그러고 또 뭐 편지 보내고 다음에 오면은 일로 와라 내 옆에 칸 하나만 자리 잡아놨다.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소막을 실측을 해봤는데 그 각각 살던 집 소막 내부와 마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당까지 집을 다 지어가지고 그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것보다 집집마다 다 2배씩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다행스러운 게 그게 지금까지 그 좀 저소득 주민분들이 살아주시는 덕분에 그게 지금 흔적이 남아가지고 이게 소막이었습니다. 그걸 다행이라 해야 되나 불행이라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재산인데 그런 그러니까 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제 그 산업화 시대가 돼서 동명복제나 철강회사가 생겼을 적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게 된 것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게 근로자분들은 가장 저임금으로 부산에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임금으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거기에도 또 한 채 두 채 세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걸 선점한 사람들은 여기에 또 세를 받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소막을 몇 개 갖고 이런 분들도 계셨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세들어 사는 사람은 정말 소막도 가질 수 없는 형편의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의 뭐 재개발 광풍처럼 싹 쓸어버리는 그런 거 없이 이때까지 남아 있어서 이게 부산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다행스럽다고 봐야죠. 우리 그런 시각에서 소막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유엔 공원이 남구에 위치하게 된 것도 역시 그 항구에 인접한 위치랑 관계가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유엔 공원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인 건 내가 이야기한 당신이 좀 모르는데. 모른다는 데는 지금 왔어. 그게 건축적인 게 뭐 유엔 정문도 있고. 건축적인 거에 그렇지만 일단 자리 부분은 당신이 이야기해. 자리 부분은 이게 다시. 아니 뭐 지금 이렇게 가자고. 자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당초에 수산대학이 전쟁 때 미군 사령부 너무 길을 안 듣고 있었다니까. 주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미군 야전병원으로 되면서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가까운데 좋은 땅에 참전 용사들을 모셔야 되니까 내가 봐서는 그렇지 않을까. 가장 가까운 야전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데다가 이분들을 모시고 그게 세계 유일한 유엔 참전 용사들을 모신 장소가 유엔 공원이 됐다. 난 그렇게 그런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평소에 생각이 부산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 내지는 뭐 감천문화마을, 비성마을, 소망마을 뭐 이런 뮤들이 아주 가치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가치가 없어서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뭐 가치가 있어서 남아 있는 것들은 석당박물관 같은 거라든지 뭐 임시수도 기념관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정말 관심을 안 가지고 혹은 유엔 공원 같이 감히 손을 못 대는 뭐 이런 것들만 거의 남아 있는 슬픈 우픈 형식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그게 원래 저도- 역사고 우픈은 아니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 소망마을 이야기 들으면서는 그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남아 그래서 있었던. 오래 살아남은 건물이 문화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랬구나. 그 정문 이야기는 좀 했어. 정문도 정문이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유엔 묘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뭐 관심을 가진다든지 뭐 놀러를 간다든지 하는 생각들 아예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랜 세월 이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몇 년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조경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칭과 용도에 맞게 유엔 공원으로 이제 바뀌었죠. 유엔 공원으로 바뀐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의외에 이제 그 김중업 씨의 흔적, 정문이라든지 그 추모관이라든지 또 그 내부에 가면 전몰자들 그 조형물 이런 것도 굉장히 상당히 감각 있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봄에 가면은 네. 그 묘역 앞에 네. 홍매가 네. 그게 본 적 있습니다. 1월 달에 네. 매화 봉우리가 팍 피는데 부산이 제일 먼저 피어. 네. 그리고 여름에 또 장미가 네. 엄청나게 많이 핍니다. 네. 건물 및 조형물 세 가지를 쭉 연달아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부경대 내에 있는 워커하우스 이게 6.25 전쟁 때 그 워커라는 분이 미군 B-8군 사령부를 옮기면서 지었던 건물이라는데 이게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벽 두께가 한 70cm 된대요. 그래서 포탄을 맞아도 안전할 정도의 이런 건물인데 이 워크하우스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마 부경대 학생들도 잘 모를걸요. 여기 문화골목하고 굉장히 네. 가까운데 건축적으로 뭐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시선보다는 우리가 그 6.25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아직 헐지 않고 보존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건물로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임시로 썼답니다. 워크하우스라는 게 지금 현재는 학생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부경대에 가시면 박물관과 함께 한 번씩 돌아볼 만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셨는겨? 네.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뛰어난 건축가가 안 하고 아마 미군 공병장교가 있겠죠. 네. 전쟁 중이니까 전쟁 지휘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건축물입니다. 역사에 남는 건축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전쟁 중에 미국 자기들이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건축 재료인 시멘트하고 돌만 가지고 가장 기능에 맞는 전쟁 지휘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건축을 바라봐야지. 저 외부에 뭐 시멘트하고 돌하고 뭐저 디자인을 저렇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아, 물론 그런데 네.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전후 세대 시각에서 보기에는 어떠냐면요. 이 매끈매끈한 외장만 보다가 이렇게 우둘투둘한 골재가 나와 있는 이런 면을 보니까 막 이렇게 색달라 보이고 그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건물의 탄생에 태어난 데 대한 네. 배경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네.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또 두 다음 번째. 건물이 이제 유엔공은 정문인데 네. 뭐 건축 전공한 사람들은 다 학창 시절에 그 두 거장 김종업 씨와 김수근 씨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두 분 중 대가인 김종업 선생님 설계한 건물로 유명하죠. 김종업 씨 작품은 부산에 꽤나 좀 남아 있는 편입니다. 부산대학교 인문관이라든지 특유의 이제 곡선을 많이 사용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제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적인 건축이 무엇이냐는 논의의 첫 도마에 올랐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곡선이나 전통미를 재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김수근 씨 같이 공간 내부의 의미를 가지고 전통을 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전통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전통을 현대에 재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아직도 정착이나 이렇게 정론화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뭐 일면 이런 우리나라의 곡선을 어렵지만 살린 것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같은 건물이라든지 시공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나는 저도 그 정문에 제일 아쉬운 게 네. 원래 당초에 지을 때는 이렇게 기둥하고 위에 이렇게 그 뭐고 추녀마루, 네. 그 용마루 이 부분 하얀 페인트 칠해둔 게 있죠. 그게 노출이었거든. 근데 누가 칠했는지 모르겠는데 늘 하얗게 칠해가지고 그게 원래 네. 모습으로 저런 공무원들이 치는 거죠. 예. 관리의 용의를 에이. 위해서 모르지 그거는. 뭐 안 그러면 그럴 사람이 없지. 지나가던 사람이 칠했을 그래서 수도. 지금이라도 네. 정말 누군가가 그 페인트를 좀 붙기 작업 불가능합니다. 그 콘크리트 위에 수성 페인트 칠한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듭니다. 예. 갈아내면 안 될까? 갈아내도 그 틈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아내는 시멘트. 것보다는 아예 세월이 지나서 시멘트 원래 벗겨지는 거를 저절로 벗겨지는 거 놔두게 그 혹은 시민들이 그걸 브라스팅해서 모래나 이런 걸로 네. 좀 때려서 이렇게 하든지 안 해봤지만 아니 이게 이제 노후화 시켜가지고 저절로 벗겨지게 만들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과정을 못 참아내지. 못 참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샌드 브라스팅 같은 걸로 때리는 방법이 낫지 않나. 근데 그걸 벗기자는 말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사실은 원래를 복원하자고 하면 공무원들 모아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이라고 좀 훨씬 퇴직 공무원들 모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로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이렇게 공면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좀참 사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네, 저도 콘크리트로 어떻게 저런 공면을 만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감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네. 60년 전에 대한민국의 미장공의 네. 손힘 거푸집으로 이렇게 그 부집을 만들어 공면을. 몰들 떴다니까. 네.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성질이 급해서 그건 못 참아내잖아요. 지금은 또 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네. 3D 프린터 같은 걸로 거푸집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가능도 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기념탑 이야기 좀 아니 그 뭐야 얘기들이 그 일장기 맞아요. 뭐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말들 많았잖아.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그란 데다가 방사형으로만 나가면 일장기 운운을 하는데 이제 작가의 의도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의도를 하고 했다면 참 안 좋은 일인데 일부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장기를 그렇게 말이야. 네. 나는 늘 지나다니면서 네. 일장기를 연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 드론이 아마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네. 예, 저도 요새 네. 드론 갖고 공개했나 저거? 글쎄요. 이거를 그 이제 남구의 구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원이신 것 같던데 그분이 이제 문제화를 삼은 게 이제 작년에 시작된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적에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발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존치를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를 봤을 적에 이걸 계획하신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인 고 김찬식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신 거는 요 그 청동 조각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디자인을 하고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이제 이거 그 하나하나를 16개국 참전 용사분들하고 네. 그다음 위에 있는 그 지구 모양 둥그란 거하고 네. 요거 하나하나를 다 조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요 방사형의 16개의 참전국을 뜻하는 요 지지물들은 사실 좀 부차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 네, 요거에 다시 글쎄요. 관점이 바뀌어서 저는 디자이너를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가운데 구에서 뻗어나가는 거로 보면 네. 우력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여러 나라에서 합심을 해서 거꾸로 밖에서 내부로 생각하면 하면서 합심을 해서 이렇게 지구를 바친다. 지구를 지켰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손거리도 볼 수 있겠다. 네. 지나친 그 어떤 오버가 아닌가. 뭐 차라리 그 길을 작가가 지금 하자면 살아있는가? 네. 아니요. 돌아가셨대? 돌아가셨죠. 예.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그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 불매 운동이나 열심히 하는 게 난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합니다.